하고 이쪽 구리주택 쪽은 그 객관식에서 킬러 문항이 딱히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웬만큼 맞출 수 있게끔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디서 갈려요? 서술형에서 갈리는데 서술형 점수가 우리가 보통 인천고 작년에도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100점 맞았어요 한 애들이 한 12명씩 나와요. 근데 그 중에 진짜 100점은 마지막에 몇 명 나와요? 한 2명 나와요. 그럼 나머지 다 뭐 된 거예요? 서술형에서 점수 깎인 거야. 2, 3점씩. 깎이면 걔네들은 등급이 내려가 버려요. 인천고의 특징이죠. 이해 가요? 다 어디서 갈리느냐? 여기서 갈려요. 그러니까 서술형을 되게 좀 진지하게 하셔야 됩니다. 준비를 본인이 나는 인천고에 가서 내가 인천고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수능 대비를 하러 인천고로 가진 않잖아요. 그죠? 인천고에서 수능 대비를 하는 파트들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공부를 웬만큼 좀 잘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등급이 안 나오거든? 그죠? 그러면 수능 대비를 하게 돼요. 그럼 당연히 수능 대비는 하죠. 저희는 무조건 4개월은 내신 대비를 하고 8개월은 무조건 수능 대비를 합니다. 무조건 수능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수능 대비를 안 하겠다는 것은 뭐 내신에 집중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거죠. 사실은 공부를 하기 싫습니다죠. 사실 전 내신 대비만 하고 살랍니다. 내신 대비를 1년에 1년 12달을 다 합니까? 그래서 3월달부터는 내신 대비를 하겠으나 그 내신 대비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없는 것이 서술형이다. 따라서 서술형은 지금 되게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철자 하나 안 틀리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본문암기 쪽으로 가면 여러분들이 발전이 없죠. 중학교 때 해봐서 많이 아시죠? 자, 당신의 면접이 주어져. 그죠? 곧 있을 면접이죠. 그리고 우리 회사와의는 전치사 명사라는 거 아시겠죠? 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여기 보니까 동사가 take밖에 없어서 place. take place가 여기서는 뭐뭇에 위치하다니까 자리를 잡다가 열린다의 뜻으로 쓰인 거죠. 열린다. 근데 미래 시제니까 will을 썼으니까 동사의 변화는 필요가 없죠. 어디에서? 회의실에서 열릴 것이다. 그러면 면접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면접이니까, 당신의 면접이니까 your 인터뷰죠. 근데 곧 있으리니까 곧 있다라는 뜻이 upcoming. 그 다음에 우리 회사와의 인터뷰.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With our company.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1번 됐으면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어 끊는 거를 좀 잘 봐두세요. 비록 그 제품이 몇 가지 결함들로 비난은 받지만, 비록 뭐뭐하지만, 접속사, 주어, 그 제품들이 비난을 받다. BPP라는 거 아시겠죠? 그 제품들이 is criticized 받다죠. 뭐뭐로가 전치사 명사죠. 전치사 명사. 이거 그대로 따라하세요. 뭐뭐로 for 여기 나와 있으니까 some drawbacks 하시면 되겠죠. 그거는 여전히 그것은 이다. 비동사죠. 근데 is가 여기 보니까 안 나와 있는데 is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가 누구예요? 이형식 동사. remain이죠. 그래서 remain 여기다 또 s 빼먹지 마시고 is 남아있습니다. 중에 하나로 남아있다. 여기가 보호죠. 그러니까 one 하고 베스트셀러 중 of 베스트셀러. 근데 뭐뭐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단수를 쓸 수가 없죠. 단수를 쓸 수가 없죠. 복수를 쓰셔야 되죠.
그래서 one of the 복수명사. 호윤이 오케이? 호윤이 들어가면 그래도 우리 1등급은 맞아야 되지 않겠어? 첫 시험에. 자, 2번까지 다 되셨으면 3번 갈게요. 그 최고의 기업인 은이 주어인데 여기 나와 있죠. 버렸다죠. 버렸다. 버렸다. threw away. 버렸다. 무엇을? 전통을 버렸다. traditions를 버렸다. 뭐뭐 함으로써인데 뭐뭐 함으로써를 우리가 by를 쓰는데 이 by가 수동태만 쓰이지 않습니다를 내가 전치사 2보단으로 공부해 오라고 그랬죠. 이 by는 무조건 수동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동태에만 쓰이는 건 절대로 아니다. 알겠죠? 한글 좀 끊을 줄 아세요? 응? 잘 못해요? 안 하니까 못하지. 네? 안 하니까 못해. 네. 못해서 아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수동태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죠? 이거 함으로써 수단이죠. 그게 버리다. 제거하다. 제거하다는 단어가 여기 있으니까 removing 함으로써. removing 함으로써. 무엇을? 오래된 old manual을. old manuals를. 이렇게 함으로써, 그죠? 근데 어디로부터 제거한다? From the company의 work culture로부터. 자,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555 한번 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숙제를 새롭게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까지 다 이해 가셨나요? 세 문제? 이렇게 해서 수동태가 다 끝났어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숙제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영작 교재를 제외한 나머지 숙제는 다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2보단에서 정리하라는 것은 선택적으로 본인이 할 사람만 하세요. 부담스러운 사람은, 좀 숙제가 너무 양이 좀 많이 밀리거나 쫓기거나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일단 영작 교재만 철저하게 하세요. 여기 나와 있는 부분만이라도 좀 철저하게 하세요. 물론 2보단으로 기초 실력을 쌓으면 제일 좋죠. 자, 여기 분사구문은 몇 분 남았습니까? 10분 남았습니까? 분사구문은 제가 기본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이거는 아마 12월 달 수업을 저한테 받은 학생들은 좀 알 거예요. 뭐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걸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관계대명사의 정의가 뭡니까? 접속사와 대명사의 결합인데 이거의 결합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관계대명사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죠. 그런데 왜 형용사 역할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형용사절일까? 즉, 왜 관계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가?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왜 그러죠? 관계대명사가 왜 명사를 설명하죠? 접속사하고 명사를 대신한 건데. 그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오늘 공부할 분사 구문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분사라는 건 결국에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분사 구문이라는 개념을 관계대명사하고 같이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호윤이는 이거 한번 받았죠? 기억나죠?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예문을 그냥 짧으니까 외우세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라는 개념이 앞에 있는 이 명사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문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와 관련되어 있는 명사를 공유하는 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이 두 문장이 나누어져 있을 때, 관련 있는 명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얘를 합친다의 개념이에요. 그러려면 1번 접속사가 필요하고, 자, 한 문장에서 명사를 두 번 쓸 수 있다, 없다? 우리가 something to drink it이라고 말해요, 안 해요? Give me something. 엄마. To drink 다음에 우리가 it을 써요, 안 써요? 쓰면 틀리죠? 왜 틀리죠? 한 문장에 같은 명사 두 번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기대명사라는 것도 생기는 거고. 그잖아요. 그럼 drink에 목적어 없잖아요, 지금. 그럼 그래도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기 앞에 있는 이 ring이 여기 뒤에 있는데 이 두 개를 쓸 수가 없어요, 같이. 그래서 얘를 생략을 하고 이 대명사를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다만 대명사라는 것은 늘 격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 자리에 있어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단어를 하나로 쓴 겁니다, 이렇게. 이해 갔어요? 자, 그런데 왜 형용사 역할을 하냐고. 얘가 왜 수식을 하냐고, 이렇게. 이게 분사구문하고 개념이 똑같아요. 자, 왜 그러는지 잘 보세요. 자, 원래 두 문장이니까 앞 문장을 이렇게 딱 가려보세요. 뒷문장만 보세요, 뒷문장. 뒷문장에 엄마가 사준 게 뭔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뭐가 생긴 거예요? 엄마가 사준 게 이거란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생략되어 있는 이 단어가 엄마가 사준 게 뭔데? 아, 엄마가 사준 게 그 반지래 라고 형용사 기능이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형용사,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인 이유가 뭐예요? 명사가 뭐 돼서? 사라져서. 명사가 사라졌으니까 그 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 갔나? 이해 가요? 안 적어도 되겠어요? 이 정도는 간단해요? 다 알던 거예요? 윤경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도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문 외워버리세요. 태풍이, 이것도 예문 우리 배웠죠? 우리 12월 달에 배웠던 친구들은 다 배웠죠? 태풍이 동반했습니다. 동반. 가지고 왔어요. 자, 폭우와 강풍. 이 문장 하나하고, 그 다음에 그 태풍은 스트로크, 강타하였습니다. 서울을. 이 두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계속 같은 주어의 문장을 겹쳐서 표현하지 않죠, 우리가. 뭐 나는 롯데월드 갔다, 나는 놀이기구 탔다, 나는 재밌었다, 나는 음식도 먹었다, 막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이 두 문장을 자연스럽게 우리 윤경이가 한번 기상캐스터, 김윤경 기상캐스터, 자, 오늘의 날씨. 두 정보를 얘처럼 표현해 보세요. 유치하게 두 문장으로 나누지 않고 한 문장으로 뭉쳐가지고 표현해 보세요, 이 문장을. 지금 주어가 같죠? 이게 어떻게 나와요? 한국어로. 폭우와 태풍은 동반하였습니다. 그 태풍은 서울을 강타하였습니다. 한. 이해 갔어요? 이거 안 써버려요. 왜? 앞에 있으니까. 안 써버려요. 이건 우리나라 말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대명사하고 분사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써요. 언어에서. 왜? 겹치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결국에는 뭐처럼 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얘하고 똑같습니다. 명사를 뺐으니까 이 문장이 무슨 역할을 해줘야 돼요? 누가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얘가 뭘로 바뀐다고요? 엄마가 사준 게 뭔지를 모르니까 반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뀌죠. 엄마가 사준 게 반지란다. 여기도 여기에 대한 태풍에 대한 주어가 빠지면 뭐의 설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게 태풍이란다. 그 태풍, 동반한 태풍이 서울을 강타했단다라고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이 브로트라는 이 단어가 이게 동사인데 이 동사를
태풍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로 바꿔야 되는데 뭘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동사를 형용사로 바꾼 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걸 분사라고 부른 거예요. 그 분사를 부르는 게 ing밖에 없습니다. ing. 동사에 ing를 붙여서 형용사로 바꿉니다. 왜? 얘처럼 주어가 살아있거나 접속사를 넣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접속사를 넣어서 해석하려면 주어 동사를 그대로 두고 접속사를 없이 주어 빼면 명령문이 되니까 그 동사를 형용사로 바꿔줘요. 이해 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동사는 ing를 붙이면 되는데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PPP로 되어 있는 수동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동태에서는 누구한테 ing 붙여요? 여기에다 붙여요. 여기에다가. 얘가 동사니까. 그러면 얘는 being PP가 돼요. 동사의 ed. 그러면 여러분들은 눈에서 보이는 게 어떤 애는 ing만 보이고 어떤 애는 ed만 보입니다. being은 주로 생략해요. 빙신 같아서. 문장의 맨 앞에 being으로 있으면 빙신 같아서 빼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쩔 때는 ing 붙은 분사구문이 있고 어쩔 때는 ed 붙은 분사구문이 있다가 아니라 원래 ing만 붙이는데 내 눈에 pp가 보이는 ed가 보이는 것은 비동사에 ing를 붙인 거가 빠져있다. 이해 갔나? 이게 분사구문의 가장 핵심이에요. 자, 이론이 이렇다라면 문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2분밖에 안 남았네요. 문제로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나와주세요.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왜 안 나오죠? 지금 여기 보면 답이 보이는 컬러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나와 있는데 그게 말이 복잡하면 이것만 정확하게 외우세요. 이게 뭐냐면 자 쉬운 걸로 할게요. 쉬운 걸로. 자 comet은 유성입니다. 자 유성인데 어떤 유성이냐면 다가오는 거죠. 자, approach는 타동사입니다. 뒤에다가 전치사 안 붙여요. 지구에 접근하는 유성이 maybe, 아마도 visible, 보일 것입니다. in daylight. 낮에도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접속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동사를 쓰시면 안 돼요. 동사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동사 쓰시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에 빠져 있는 게 뭐냐? 누가 타는 거예요? bird. 누가 타요? 누가 타요? 유성이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접속사가 있었고 유성이 있었고 동사가 있었던 것이 유성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유성이라는 단어를 지워버리니까 동사를 뭘로 바꾼다? 형용사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brighter than the 누굽니까? brighter than 누굽니까? moon이죠? brighter than moon. 달보다 더 밝게 타는 유성은 근데 그 유성이 지구로 다가오는 낮에 보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그럴 때 여기 burn은 자동사다 얘들아. 또 타니까 또 being burned 하지 마시고. 아이고 소리가 되게 이상하게 들렸겠다. 이해 가셨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10분 안에 썼어요? 쓴 애가 그럼 에세이가 썼어요? 에세이가 써요? 쓰여져요? 쓰여지니까 여기는 원래 있었던 애가 was written이란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애가 was written이고 에세이란 단어가 있으니까 얘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10분 안에 쓰여진 그 에세이가 was not very well organized. 잘 구조가 적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was였고 essay였으니까 누구한테 ing 붙여요? was에다가 ing 붙인 거야. 그럼 wasing 하지 마시고 또 being이죠. being이니까 빙신 같아서 얘는 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눈에는 written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래서 쓰여진 에세이입니다. 자, 그러면 얘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looked 보세요. 3번. 이 3번의 주어는 누구예요? Look at picture of nature. 자연의 경관을 바라보아진입니까? 바라보고 있는 위입니까? 우리는 자연의 사진을 우리가 봅니까? 보여집니까? 보고 있잖아요. We look이었단 말이에요. 비동사가 아니라 we look이었어요. look. 그래서 주어를 없애고 look에다가 ing 붙인 거예요. 그 자연의 그림을 바라보는 우리는 receive. 뭘 받습니까? 수많은 이득을 얻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이득이 어떤 이득이에요? 개이득 이런 거. 이해 갔어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분사 구문은 주어가 그 뒷문장의 주어하고 같고 그러니까 분사의 행위자 분사 구문은 그렇고 분사의 행위자는 주어는 그러니까 의미상의 주어죠.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수식 받는 명사. 이건 저 시간에 배웠죠. 수동태에서 배웠죠.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수식 받는 명사고 분사 구문의 의미상의 주어는 뒷문장의 주어입니다. 아셨어요? 이건 다릅니다. 구분하세요. 수식 받는 주어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얘는 그 다음 문장의 주어고 그냥 분사는 얘가 수식하는 명사, 그 명사가 주어고. 아셨어요? 주어가 다릅니다. 이거는 분사 지금 그 2보다에서 보충문을 좀 받으실 분은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숙제를 막 정리해오라고는 안 할 테니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 지금 해석 숙제가 많아서 좀 부담스럽죠, 숙제가. 자, 요거 읽어보시고 오늘 질문 받을 때 궁금한 것은 질문 받으세요. 하셨어요?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 잘 받으세요. 여기 온라인 수업을 저쪽 가서 하시겠죠? 그러면 스터디 카페 가서 하세요. 그리고 저녁이 끝나면 수업이 끝나면 숙제하러 이쪽으로 오세요. 인천구 와서 숙제하세요. 제가 질문 받아줘야 되니까 숙제하는 거 제가 직접 옆에서 다 지켜보겠습니다. 괜찮죠? 선생님이 질문을 받아주면서 여기서 숙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윤경이 좋죠? 진짜 숙제할 때 여기